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철학고전 제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 30대, 이것은 제가 30대 찍은 거고요. 이것은 40대 찍은 겁니다. 좀더 변함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얼굴가 많이 달라서. 안 달라요. 혹시, 우리, 고전을 드신 분들이 뽀샵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예. 요새 새로 나온 것이 전통놀이. 그래서 여기 한자TV에도 여기 전통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관심을 가지고 특히 전통놀이 하신 분들은 이걸 들어보면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도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사고전, 여기 철학고전 있죠? 이게 지금 철학고전이고, 여기 보면 이게 네 번째가 전통놀이입니다. 그래서, 예. 이 오징어 게임 2에, 이렇게 공기놀이, 뭐 제기차기, 팽이. 근데 신문에 이런데 연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한국 전통놀이 학교는 뭐 하냐?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고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놀이에 대한 완전한 명칭을 다 찾았어요. 이거 말고, 제가 1차로 올린 거 말고도, 성호사사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이게 진짜 공기놀이인지 아닌지 이렇게.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팽이치기도 마찬가지고 다 원전이 있거든요.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안 찾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해 생활고전에 무지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뭐 토종비결이라든지, 당사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냥 우습게 넘겨요. 왜? 유교적 관점에서 맨날 사서삼경만 보니까. 근데 일반 백성들은 사서삼경 보면서 살지 않았어요. 서수의 사대부들이나 봤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내 삶이 어떤 거지. 그래서 택리지라든지, 또는 정감록이라든지 이게 더 관심이 있어요. 토정비결이. 저희 그 외조부나 이런 때 보면 신년에 뭐 이렇게 닭 들고 와가지고 토정비결 신수 보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다 무료죠, 그때는. 근데 그냥 오기가 뭐 하니까 막 닭도 가져오고, 막 인삼뿌리도 가져오고,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사실 우리 다 잊어버리고 동양 철학하면 맨날 어디? 사서삼경.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철학고전에서 이 근대성, 왜 중요하냐? 우리는 고대적 또는 봉건적 사유체계와 행동거지로 살지를 않아요. 이미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칠거지약을 얘기하고, 사막도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3년 동안 차가운 데서 덜덜 떨면서 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는 거죠. 여자들 말이야, 남편이 죽으면 청상해 이렇게. 서리 빨면서 죽게 이렇게. 같은 데 있으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게 불평등하고, 반민주적이에요. 반인권적이고. 그죠? 아니야. 화장실에서 막 웃죠. 울다가 싹 뺏기면서. 자, 그래서 근대성이란 뭐냐면 적어도 기존의 질서, 고대적 질서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기를 들은 거죠. 그런 들은 사람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여립이라는 사람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의 근대성을 상징하는 사람이 정여립과 허균이에요. 허균은 너무나 잘 알죠. 홍길동전. 그래서 홍길동전은 막 마술하고 도술하고 뭐 형을 형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고대성에서 근대성으로 넘어가는 과정. 그러면 고대성에서 근대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뭐냐? 바로 한자 문화에서 한글 문화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엽이라는 사람은, 하여튼 이 사람이 원래 율곡 제자였는데 그 율곡의 서인인데 그쪽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되게 진보적이었던 정여립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역사상 최초로 스승을 배신해버렸어. 그리고 동인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는 술집에서 너무 자기 것을 드러내지 말란 말이 있어요. 그 친구가 배신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오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동인으로 간 정여립의 일당들을 어떻게 하든지 징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여립이 이런 말 하고 다닌 거예요. 천하는 내가 지켜야 된다. 나라가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대동계도 만들고, 대동계. 마을은 내가 지킨다. 그래서 실제 왜구를 치기 위해서
직접 배를 이끌고 강화도까지 와서 왜구를 쳤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영무로 갈 수 있는데 그 영무에 불을 지른 게 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천하위공 하사비군. 근데 이것은 정여립의 모든 문집을 다 불태웠으니까 당연히 안 남았겠죠. 언제 남았느냐?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거예요. 왜? 이놈이 왜 죽일 놈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천하. 세상은, 이 공이라는 거 뭐냐면 공사할 때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 그러니까 뭐냐? 세상은 임금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천하위공. 이거 있고 또 하나는 비슷한 것 중에 장자에 나오는 건데 천하위동이란 말이 있어요. 천하위동. 이건 뭐냐면 이 세상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임금도 결국에는 태어나서 죽을 때 나와 똑같다라는 거죠. 단지 그가 임금이란 지위에 있을 뿐이지 그 인간과 내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천하위동. 예? 요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새 전통놀이를 하면서 이거 많이 쓰죠. 천하위락이라고. 예? 세상은 즐거운 거예요. 예? 엔티로 사는 게 아니라 포지티브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천하위공은 세상은 모두의 것, 공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적인 거 이거. 그래서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냐. 천하는 공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국가의 주권을 독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주권을 누가 독점했느냐. 왕이 독점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왕권이라는 거예요. 왕권. 그 왕권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신권이었죠. 근데 신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니, 존재하는데 안 보이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어떤 무형이죠. 그러면 신권을 누가 대행하느냐. 사제들. 예. 그래서 그것을 신권이라고 해요. 신권, 왕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근대에 이르러서 민이 그것을 획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대는 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자, 하사, 비군. 누구를 섬겨도 임금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성계의 혈족들만 섬긴다고 해서 조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김씨가 될 수도 있고 단지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생기는 겁니다. 자, 엄청나죠? 그래서 1589년에 임진왜란이 3년 전에 이제 영무죄로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의 친구이자 제자, 예전에는 나이 차가 같아도 스승님을 모시거든. 이몽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몽학. 그래서 이몽학이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반란을 일으켰어요. 오늘날 예산, 서산을 중심으로. 그래서 그 반란을 일으킨 걸 기점으로 해서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몽학의 난. 물론 현실과는 다른데 여기는 임진왜란 초기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1597년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에.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그냥 극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외놈이 물러가고 거기 선조가 도망가서 비굴하게 도망가는 모습이 찍히고 이몽학이 서울 선조를 잡으러 왔다가 외놈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죽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시점은 틀린 거예요. 시점은. 그렇지만 여기에는 감독이 하는 게 뭐예요? 나라도 버리고 간 왕은 왕이 아니다라는. 왜? 정여립의 사고가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도 영화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드라마 중에 미스터 션샤인 같은 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 작가가 그 속에 근대성을 넣기 때문에요. 근대성은 뭐냐? 의병과 항일 독립이라고 하는 근대성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친일파들한테 사진 찍어주잖아요. 영광스러운 사진일 거라고. 그것이 역사에 내국내로 길이길이 남을 줄은 몰랐지. 그게 반어법이잖아요. 이렇게. 그 속에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같은 시기에 중국에 무지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고연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연무는 송나라 때 몽골족의 침입에 잡혀갔는데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왕연무라는 사람을 존경해서 그걸 자기 이름으로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도 똑같이 이번에는 몽골족이 아니라 만주족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해버렸네? 저항을 해. 그래서 저항하는 단체 이름이 복명회, 명나라를 회복한다. 근데 3번 잡혔는데 3번을 다 풀어줘요. 누가? 도르근이라는 사람. 소현사자의 의형제로 알려져 있고 청나라를 세운 청태조 누르와째 14번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3번째 대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8번째 형이 대칸이 됐잖아요. 우리가
황태고 홍탓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 죽고 나서 14번째 도로곤이 사실은 대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건국 초기에 내분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섭정이 되면서 대칸이 되지는 않았던, 그리고 소현세자를 북경에서 조선으로 돌려보낸 사람이에요. 그때 그 도로곤이 살려줘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산속에 은거에서 일지로라는 책을 씁니다. 날마다 배워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나라 이것을 안다. 그래서 일지록을 쓰는데 그 일지록에 첫 번째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천하흥망 필보유체. 자, 무슨 뜻이냐? 이 천하는 명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화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는 바뀔 수 있지만 중화적 전통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랑캐와 우리는 다르다가는 이렇게. 그래서 천하가 일어나고 망하는 것은 누가 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왕권은 왕이 있을지 몰라도 중화라는 것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에도 책임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백성들의 책임을 지냐? 백성들은 주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백성이 주권을 가져야 된다는 걸 넘어가겠죠? 바로 근대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연무의 일지록은 조선시대 때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것을 조선의 그 선비들은 실천을 안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황종이. 황종이가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했어요. 답을 뭐라고 했느냐? 위천하지 대자는 군이의다. 뭐냐면 천하에서 가장 해로운 것이 되는 사람. 천하에서 가장 해로운 놈은 군주일 따름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이 명이란 말이 어떤 거냐면 아래쪽은 불이에요. 이게 주역 8개에서 불이죠. 이건 땅입니다. 그럼 땅에 불을 덮으면 어떻게 돼요? 꺼지죠. 꺼지는데 명화기 때문에 안 꺼져. 명화기 때문에. 꺼질 듯 하면서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이게 뚫고 올 거죠. 그게 대방이에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 우리 중화를 구원할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책을 쓴 거예요. 이 첫 구절이에요. 위천하지 대자는 군이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의 혁명의 깃발의 구호였어요. 신의 혁명의 깃발 8자. 자, 이거 깃발 들고 갔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명이 대방. 그래서 이 황종이를 근대 시민운동의 아버지라고 봐요. 그러면 이 천하를 구할 사람은 뭐냐 이거죠. 군주를 대체할. 그게 바로 민이었어요. 민. 그래서 여기에 처음으로 민권이 탄생합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 언제예요 이게? 생각해보세요. 1610년이니까 4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동아시아의 루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일으킨 루소보다 무려 200년 전에 이 생각을 했고, 이 사람보다 더 빨리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1610년 사람이잖아요. 정열이요. 50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죠. 대단하죠. 그런데 중국은 혁명을 일으켰고 우리는 나라를 뺏겼고, 그 차이는 뭐냐? 실천의 문제였어요. 실천의 문제. 그러면 뭐냐? 중국에서는 이런 세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강파를 만들어요. 자강파. 그래서 혁명도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사회주의를 받아들여서 혁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라를 팔아서 일본한테 넘긴 거죠. 이 차이입니다. 철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어느 한 사람이 만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가 무려 200년 전에서 실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 봤어요. 1900년이 돼서야 겨우 책이 간행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뺏겼으니까 실현이 안 됐죠. 그럼 이거 어디서 실현했어요? 세 나라에서 실현했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오해를 받는데, 하나는 북한의 협동농장, 그 다음에 중국의 인민공사, 그리고 베트남의 도이모이, 도모. 그러니까 베트남 호치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경세유표를 읽었어요. 이것이 그들 사회주의 농업개혁의 핵심이 됐던 거죠.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100년 전, 200년 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축적이 돼서 변화가 오는 거죠. 우리가 마치 3.1 민족 항쟁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법통성을 갖듯이, 그리고 그 법통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동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자, 철학은 이렇다. 자, 천황막 필배체. 자, 그리고 요것은 이제, 우리가 고증학이라고 하는, 고증학의 이제 아버지쯤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우리나라의 추사 김정희 같은 사람들. 그럼 금방 이해가 되죠? 모든 걸 사실로 보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청나라는 쇠퇴한 노인으로 치료는 불가하다. 이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 시대의 배움, 학문이라는 것은 한 시대의 통치일 뿐이다 이거죠. 한 시대의 정치라는 것은 그냥 한 시대의 그냥 이념에 불과한 거다 이거죠.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러니까 주작적 전통이라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 효용성이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유복록, 공자진 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옹방강 해가지고 우리 추사 김정일이 이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변법 자강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변법 자강 운동도 하나는 급진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죠. 그래서 온건파들이 공양학파들인데 그들이 이제 결국에는 신혁명을 일으키지 못하고 결국은 배신을 하고 급진파들이 결국에는 신혁명을 일으킨 거고 그 신혁명을 일으킨 급진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순원, 손문이었던 거죠. 그들의 깃발이 바로 아까 말한 천황망, 필보, 유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허준입니다. 허준은 뭐라고 했냐면 천하에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백성이 되겠죠. 벌써 백성이 나오잖아요. 백성. 자, 그래서 우리가 세종대왕 때는 백성을 소모품으로 썼어요. 물론 중요하죠. 세종대왕 때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민본이었어요. 민본. 자, 근데 이 민본이 정조대왕 때 뭘로 바뀌냐면 민국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지 커요. 자, 민본이라는 것은 계급적 질서가 어차피 있는 거예요. 백성이 근본이라는 것은 생산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민국은 뭐냐면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라는 의미예요. 민국.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라는 거예요. 되게 발달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조선왕조 실록에서 단군이라는 그 명칭이 조선왕조 실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대가 딱 2번 있었어요. 자,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정답, 세종대왕 때 또. 청조, 맞습니다. 다른 시대는요, 없어요. 단군이란 말이 거의. 특히 병자호란 임진왜란 때는요, 단군이란 말이 없어요. 그건 뭐냐? 구심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도 민본의 구심체로 해서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단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요새 이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 자, 그래서 이러한 민본에서 민국으로 발전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허균이 결국에는 형립동제를 쓴 거 아니에요.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조선왕조실록의 조선왕조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민이 새로운 세상의 주체가 되는 것을 예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한글을 통해서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상승되고 그다음에 교회와 학교가 탄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됐던 거죠.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거죠. 아니 감히 여자들이 서당에 어디 왔어요. 오빠가 공부하는데 옆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문 밖에서 공부했는데 헌안설 같으면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죠? 공회당에 가서 아이러브도 배우고 러브도 배우잖아요. 저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그런 하나하나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 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